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는요, 엄청난 가능성과 동시에 아주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회사, 바로 스파이어 글로벌에 관한 겁니다. 우주를 향한 원대한 꿈과 월스트리트의 냉혹한 현실, 그 사이에서 벌어지는 흥미진진한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100개가 넘는 위성으로 지구 구석구석을 들여다보는 최첨단 기술 기업이 정작 월스트리트에서는 짙은 재정적 안개 속에 갇혀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미스터리가 바로 이겁니다. 스파이어 글로벌은 딱 이런 상황이에요. 말 그대로 두 얼굴을 가졌죠. 한쪽을 보면 100개가 넘는 위성, AI 기술, 굵직한 정보 계약까지 그야말로 눈부신 성장을 보여주는데, 다른 한쪽을 보면 보고서는 계속 늦고 돈은 계속 까먹고 거래소에서 경고장까지 날아옵니다. 이 완전히 다른 두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스파이어의 진짜 모습이 보일 겁니다. 자, 그럼 이 이야기의 밝은 면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도대체 스파이어 글로벌이 뭐 하는 회사길래 이렇게 기대를 한 몸에 받는지 그 매력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스파이어는요, 쉽게 말해서 우주에 100개가 넘는 눈을 띄워놓은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작은 위성들이 지구 위를 돌면서 선박이나 비행기가 어디로 가는지, 날씨가 어떻게 변하는지 같은 아주 귀한 데이터들을 실시간으로 수집하는 거죠. 이 정보가 국방, 기후변화 예측 같은 정말 중요한 곳에 쓰이고요. 그야말로 미래를 파는 사업인 셈입니다. 그리고 얘네가 멈춰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얼마 전 2026년 1월 12일에 새로운 위성을 또 9개나 성공적으로 쏘아 올렸습니다. 계속해서 우주로 뻗어나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확실한 신호죠. 이렇게 기술적으로는 잘 나가는데 동시에 아주 큰 결단을 냅니다. 회사의 재무 상태를 튼튼하게 만들고 정말 잘할 수 있는 핵심 사업에만 집중하기 위한 아주 과감한 선택이었죠. 2024년 말에 정말 과감한 결정을 하는데요. 바로 해양사업부를 팔아버린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아주 명확해요. 이걸 팔아서 매년 나가던 1,6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200억 원이 넘는 이자를 없애버리고요. 재무적인 위험 부담도 싹 덜어냈죠. 그리고 그 힘을 날씨나 항공, 보안처럼 앞으로 훨씬 더 크게 성장할 사업에 쏟아붓겠다는 아주 똑똑한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매각 규모가 장난이 아닙니다. 무려 2억 4,100만 달러예요. 이 정도의 현금을 손에 쥐었다는 건 앞으로 회사가 계획한 일들을 해나가는데 엄청난 힘이 될 수 있다는 뜻이죠. 자, 여기까지 들으면 어떠세요? 이 회사 정말 대단한데? 미래가 밝구나, 이런 생각 드시죠? 하지만 바로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이 화려한 모습 뒤에 가려진 어두운 그림자를 들춰볼 시간입니다. 자, 이제 동전의 뒷면을 볼 시간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상황이 좀 복잡하고 솔직히 말해서 꽤 답답해지기 시작합니다. 재무제표를 딱 열어보면 이 회사의 이중성이 그대로 보여요. 매출? 13%나 늘었어요. 겉보기엔 아주 좋아 보이죠.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영업손실의 순손실까지. 2024년 한 해에만 우리 돈으로 1,300억 원이 넘는 순손실을 냈어요. 쉽게 말해 버는 것보다 쓰는 게 훨씬 많다는 얘기입니다. 물론이죠. 아까 그 사업부 판 돈이 있으니까 당장 현금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아니죠. 이렇게 계속해서 돈을 벌지 못하는 구조가 이어진다는 거, 이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너무 불안한 겁니다. 그리고 이 돈 문제가 결국 더 큰 문제로 번졌습니다. 이제는 뉴욕증권거래소의 규칙까지 어기는 상황에 이르렀거든요. 상황이 훨씬 더 급박해졌죠.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된 회사라면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 제때 실적 보고하는 거잖아요. 근데 스파이어는 이걸 계속 어기고 있는 겁니다. 2024년 8월에 처음 경고를 받은 걸 시작으로 계속해서 보고서를 늦게 냈고, 이제는 2026년 5월 19일이라는 최후 통처까지 받은 상황입니다. 이 시간 안에 문제를 해결 못하면 최악의 경우 상장 폐지까지 갈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상황인 거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월스트리트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완전히 갈립니다. 한쪽에서는 엄청난 기회다라고 하고 다른 쪽에서는 절대 안 된다고 말하죠. 이게 바로 투자자들이 머리가 아픈 이유입니다. 자, 긍정적으로 보는 쪽 얘기를 들어볼까요? HC 웨인라이트 같은 투자 분석 기관은
매수 의견을 냈어요. 지금 주가보다 훨씬 높은 14달러까지 갈 수 있다고 본 거죠. 이 사람들은 지금의 문제보다는 회사가 가진 기술력과 미래의 성장 가능성에 돈을 걸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시장 데이터는 전혀 다른 소리를 하고 있어요. 분석가들은 무조건 사라고 외치는데 주가 차트를 보면 변동성이 너무 크고 결정적으로 2025년 12월에 데드크로스라는 아주 안 좋은 신호까지 나타났습니다. 희망적인 전망과 끔찍한 경고가 동시에 나오고 있는 정말 혼란스러운 상황인 거죠. 데드크로스라는 게 뭐냐면요. 아주 간단히 말해서 주가의 단기 상승 힘이 장기적인 힘에 밀려서 아래로 꺾이는 현상이에요. 기술적 분석에서는 앞으로 주가가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 신호로 봅니다. 이름만 들어도 좀 무섭죠. 자, 그럼 도대체 우리는 이 상반된 신호들 속에서 뭘 믿어야 할까요? 스파이어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 진짜 성장 스토리를 쓰려면 앞으로 뭘 해야 하는지 핵심만 딱 짚어보겠습니다. 스파이어가 이제 튼 안개를 뚫고 나가려면 딱 이 세 가지 관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투자자라면 이걸 지켜봐야겠죠? 첫째,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 NYS의 보고 문제부터 깔끔하게 해결해야 하고요. 둘째, 2026년 상반기 안에는 어떻게든 사업으로 이익을 내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반기에는 실제로 회사 계좌에 현금이 쌓이는 진짜 돈을 버는 회사로 거듭나야 합니다. 결국 질문은 하나입니다. 스파이어 글로벌은 이 짙은 재정적 안개를 뚫고 하늘로 솟아오르는 로켓이 될까요? 아니면 잠시 반짝이다가 스스로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타버리는 별똥별이 될까요? 그 답은 정말 몇 달 안에 나올 것 같습니다.